여기 할 차례 나온 거잖아. 맞지? 아니요. 아니야? 89쪽이 89쪽? 저희 다 했어요. 89쪽 유형 몇 번? 2번이요. 89쪽에 유형 2번? 유형 2번이 어딨어? 아 85쪽이구나. 89. 아 연립방정식? 네. 같이 보죠. 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범위 전체 해서 시험 하나 보고 그게 오늘 우리 집에 가는 목표입니다. 간단하죠. 할 일만 빨리빨리 하면 빨리빨리 갈 수 있어요. 여학생은 너무 어렵다고 못 오겠대요. 이 어려워서 학원을 다니는데 어려워서 학원을 못 온다는 건 진짜 슬픈 일 아닌가요? 난 좀 그렇게 생각해요. 쌤이 너무 어렵게 가르치시는 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아 근데 그 뭐랄까 내가 뭐 너희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 정도는 해야 학교 시험 100점이 목표인데 100점이 뭐라고요? 그럼 학교 시험 100점도 안 맞고 뭐 하려고요? 아 학교 시험 2등급 목표야? 지금까지 즐거웠어요. 지금까지 즐거웠다고. 아니 무슨 학교 시험 2등급이 목표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니 2등급이 목표인 애가 1등급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 상식적으로? 저는 100점을 풀어야 할게요. 100점을 목표로 해도 1등급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2등급을 목표로 하냐.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요 정도 수준을 풀면 학교 시험 100점이 나와야 돼요. 예. 원래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희 학교가 되게 시험을 어렵게 내는 학교가 아니라면 이 정도를 풀었을 때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의 문제가 대부분 80%야. 진짜요? 그럼 나머지 4-5문제가 거의 뭐 블랙라벨이나 기타 모의고사들. 뭐 그러면은 당연히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근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스스로 얘들아 목표를 이렇게 한계를 두지 마요. 그러면 내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말 중에 선생님 저는 뭐 인서울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방대학 가요. 예. 어디 3등급 아니에요? 평균 수능 3등급? 아니 평균 수능 2.3등급은 돼야 돼요. 건대가 보통 2. 수시로 하면은 아 수시로? 수시로 내신 평균 3등급이 인서울을 하는 거는 범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3등급이 개퍼가 3등급이 몇 퍼센트부터야? 21%부터잖아. 그럼 21%부터 4등급이 뭐 30 몇 프로까지 있잖아. 요게 다 3등급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개퍼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3등급 정도면은 어쩌면은 인서울 간당간당 추가 합격으로 가거든요. 3.5등급 정도. 못 가요. 3.5등급 지방에서 어떻게 일반고에서 가요? 인서울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인서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데 세종대를 이렇게 대학을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뭐 세종대도 인서울이다. 그러면은 뭐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건대가 이제 최종 마지노선이다.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 알죠? 2호선에 있는 대학들 중 거의 마지노선이 건국대학교거든요. 건동홍. 그래서 건국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평균 내신 2등급은 나와야 돼요. 예, 평균 내신 2등급.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내신은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지 마요. 아니, 지금부터 해도요, 뭐 연대 가는데 충분한 시간이에요. 연대 가는데. 고려대를 노릴게요. 고려대 왜 고대를 노려? 서울대를 노려야죠. 자, 이거의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뭐예요? 뭐가 가능하죠? 이런 거를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위에 거를 뭐예요? 인수분해하죠. 그럼 x는 y나 또는 x는 마이너스 y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를 대입합니다. 첫 번째는 x가 y랑 같은 경우. 그럼 y 대신에 x 집어넣으면 뭐가 남아? 대답해 줄래? y 대신에 x 집어넣었어. 2x 제곱이잖아. 2x 제곱이 8이니까 x는 얼마야? x 제곱이 4잖아. 그럼 x 얼마야? 그렇지. y도 플러스 마이너스 2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y일 때거든요.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 넣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2x 제곱 4x 제곱이 8이니까 여기 x 제곱은 얼마예요? 2가 되죠. x 제곱은 2가 돼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y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얘네들의 합의 서로 다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합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4나 마이너스 4가 되고요. 2루트 2나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내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쓸 때 어떻게 써주길 바란다고 했냐면 요 해를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요 순서상 있잖아요. 요 순서상으로 2일 때 2, 요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2, 루트 2일 때 루트 2, 요 마이너스 루트 1때 마이너스 루트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조금 좀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예. 이해하죠? 지금 89쪽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종이냐고 지금 물어보면 너는 정체가 뭐니? 외계인이니? 칠판에 보면서 했잖아요. 체를 볼 필요가 없었잖아요. 아주 훌륭한 학생이야. 그래도 승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첫 시간에는 잠탱이다가 둘째 시간에는 멍텅구리다가 지금은 그래도 사람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둘다 되게요? 예? 사람이 점점 돼가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뭐 마늘과 술 먹으면서 사람 되는 것도 아니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끝내고 이제 중간고사 대비하면은 이 학원에서 보는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되게 신기한 게 학원에서 보는 시험 점수가 학교 점수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옛날에 그래서 과학고 수업을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반에 그 과학고 인원이 64명이면 한 학년에 한 18명 정도가 그 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그 시험 대비를 하면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시험을 보기 싫대 엄마들이. 그러니까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너무 학교 점수랑 똑같으니까 그 점수를 맞을까 봐 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중학교 때는 다 학교 시험을 90점 이상 맞으니까 갑자기 과학고에서 8점 맞아봐. 8점이요. 네, 8점도 봤어요. 진짜 그렇게 나와요? 네, 평균이 30점이에요. 평균이 30점이기 때문에 1등이 70점이야. 1등이 70점이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 60 언저리를 맞는 게 얘네들의 어느 정도 목표지. 근데 막 8점 맞아. 미치는 거야. 그 진짜 어쩜 그렇게 못할까 뭐 이런 생각 들었거든. 얘는 진짜 어떻게 과학고 갔을까 막 이런 생각. 8점이요? 8점. 그래도 쉬운 문제가 몇 개쯤 있지 않습니까? 없어. 쉬운 문제 없어. 일단 다 실력 정석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인데 아니 실력 정석만 파도 40점은 넘거든? 실력 정석. 실력 정석만 달달달 풀어도 40점은 넘어. 아니 8점은 좀 진짜 너무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2개인가 맞은 거야. 2개. 1점. 아니 객관식이 없어. 다 산수령 주관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사람이 8점을 맞으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 8에 대한 또 신기한 경험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 자사고 다니던 학생이 이제 중간고사 보면 성적표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딱 보고서 성적표를 갖고 왔어. 얘기해줬나 내가 이거? 그래서 성적표 보면은 국어 뭐 써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등수가 나오거든. 여기 등급 그 다음에 이제 등수 이렇게 적혀 있어. 뭐 이게 325명 중에 몇 등 뭐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 이게 이제 여기를 이제 8 이렇게 봤어. 그럼 국어 8등이구나. 그럼 1등급이죠. 44%니까 1등급 이렇게 맞지? 이렇게 본 거거든 내가? 봤거든? 근데 이게 이상해 가만 보니까 여기가 8인 거야. 여기가 8인 거야. 여기가 8인 거야. 수학은 여기가 막 3 이렇게 돼 있고 그 내가 별명을 국파라 이렇게 불렀거든. 아니 근데 진짜 8등급을 내가 성적표를 처음 본 거야. 이 다른 같은 반인데 얘는 자사고 남학생.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더 꼼꼼하잖아. 일반고 여학생의 성적표는 여기 이제 등급이랑 등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등급이랑 등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1, 1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근데 더 재미난 건 뭔지 알아? 여기도 다 1, 1이야. 그 전교 1등. 얼마 하시나? 예, 근데 서울대 못 갔어요. 예, 서울대 못 갔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간 이유는 그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한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어서 5월 1등급 맞아도 이 면접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면접을 볼 자신이 없는 거야. 왜냐면 면접을 보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 쉽다 보니까 이제 학교 시험에 대비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거지. 물론 학원에서 시켰는데 항상 이제 시험 기간 되면 선생님 저 이런 거 안 나와요.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면접 대비하려고 그러면 늦거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어려운 거를 많이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 갈까요? 자, 이거를 풀으래요. 그럼 일단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Y는 어. 3 마이너스 X. 아, 그거 집어넣을까요?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Y는 이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이런 걸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요 Y 대신에 3 빼기 X를 대입하죠. Y 대신에 3 빼기 X를 대입하면 여기 X제곱에 여기 3 빼기 X의 제곱은 17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2X제곱 빼기 6X 플러스 9는 17이잖아요. 넘기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니? 맞니?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니? 그럼 X 빼기 4랑 X 플러스 1은 0이니? 그럼 내가 구하자는 X가 마이너스 1하고 4예요. 오케이? 그럼 그때 Y는 얼마예요? X가 마이너스 1이 Y가 얼마예요? 4죠. X가 4면 Y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얘네들의 합은 어쨌든 같네요. 1이랑 4를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답이 오죠.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계산한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다른 방법은 의도는 사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제곱해 볼게요. 그럼 2xy 더하기 y제곱은 9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랑 요 식을 보면 요 xy 값을 구할 수 있죠. 요게 뭐가 돼야 돼요? 2X. 예, 넘겼을 때 마이너스 2xy가 8이니까 xy가 마이너스 4죠. 자, 그러면 잘 봐. 얘랑 얘를 합과 곱이 나오면 얘네들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럼 오케이? 얘네들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요거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t 값을 구해보면 여기서 똑같이 마이너스 1이랑 4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 합을 구해도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합과 곱이 나오면 이런 유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잘 안 보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그거로부터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것도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얘들아. 1등급 다 맞을 수 있고요. 다 1등 셋 다 95점 이상이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먹고 싶은 거요? 진짜 아무거나. 셋 다 95점 이상. 94.8 안 돼요. 알겠어요? 94.8 안 돼. 95점 이상. 원래 내가 항상 100점이어야 좀 사주거든. 근데 첫 시험이니까 95로 한 거 알겠어? 빌딩 뷔페? 어디든 좋아요. 데리고 갈게요. 그 대신 이제 뭐 일요일 날 요 시간에 먹을 수 있다든가 뭐 수요일 날 저녁 때 먹을 수 있다든가 그런 데를 가야겠죠. 예. 어디든 데리고 가줄게요. 애슐리. 애슐리 좋아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너희들이 원한다면 갈게요. 옛날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참 많았거든요. 옛날에 거기를 가줬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이요? TGI 프라이데이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요? 이 서울에 가면 알 수도 있어요. TGI 프라이데이랑 아웃백 알죠? 아웃배가 아니에요. 아웃백 이거 광주에도 있죠? 아웃배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빕스. 빕스도 아닌데. 그 다음에 애슐리 이런 거가 프랜차이즈 이제 거죠. 프랜차이즈 뭐라 그럴까?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 근데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이제 개인 브랜드들이 조금씩 떴죠. 어디가 제일 맛있나요? 형 어렸을 때는 나 빕스를 처음 가봤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거든. 근데 내 친구 엄마가 데리고 간 거야. 막 치킨을 무한적으로 주길래 여기는 뭐야? 근데 치킨이 맛있네 또? 막 이러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신세계. 아웃백 선생님 하면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고3 끝나면 이 문제집 남은 것들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없는데 이투스에서 나온 누드 교과서라고 있거든요. 이름이 너무 변태 같냐? 이 누드 교과서. 그 다음에 수학의 정석. 잘 팔리는 교재.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다른 문제집 이런 거 있잖아. 센 이런 거는요. 센은 중고 서적에 가서 절대 안 팔려요. 이거는 그냥 갖다 폐기 처분. 왜냐면 다시 재활용이 안 돼요. 근데 이 정석이나 누드 교과서나 요즘은 이제 누드 교과서로 안 하고 뭐가 있지? 뭐 니네 그 과학 같은 거 뭐 봐? 네? 과학책 뭐 봐? 완자 말고 또 하나 또 있는데? 아니 자이스토리 아닌데? 완자 말고 또 있잖아. 개념이 많이 적혀 있는 과학책. 오투? 오투였나? 어? 하이탑.
아 하이탑 잘 팔리죠. 하이탑은 근데 좀 안 보지 않나? 하이탑은 중학교 때 보는데. 하이탑 이런 건 잘 팔려요. 그럼 이게 이제 정석이 요즘은 시중에서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시중에서 2만 원 정도 하는데 요걸 이제 중고 서점에 가면 얼마 받게요? 5,000원, 아 5,000원이면 되게 많이 쳐주는 거거든요. 3,000원. 3,0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를 줘요. 3,000원, 4,000원 정도 주고 자기들은 7, 8,000원에 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끝나면은 내 친구들 싹 돌아다녀가지고 요것들만 싹 골라가지고 두 박스를 헌책방 가서 팔았어요. 그때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 27만 원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내가 후배들 데리고 요 아웃백을 갔죠. 야 니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봐. 12명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켜 먹었을 때 17만 원 나왔거든요. 17만 원? 그럼 지금은 내가 보기에 한 68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이 영수증을 뽑는데 영수증이 길이가 뻥이 아니라 요 정도 나왔어요. 요 정도 영수증 메뉴. 남자 12명 가가지고. 그래서 요거로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웃백 하면. 그래서 뭐 니네 그 중간고사 약속할게요. 중간고사 셋 다 평균 수학 95점 이상이면 각각이 그러니까 어떤 애 100점하고 어떤 애 90점 맞아서 평균 95가 아니라 각각이 95 이상이면 원하는 데 가서 밥 먹을게요. 안 돼요. 평균 95 안 돼요. 각각 95 이상. 각각. Nope. 자, 얘도 우리가 이제 오직 한 쌍의 해를 갔는데요. 오직 한 쌍의 해. 한 명이라도 95 못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90으로 합시다. Nope. 100점, 85점. 웃기고 있네. 자, 얘를 이제 대입할게요. 95점 맞는 거 안 어려워. 주는 것만 다 해도 충분해. 얘를 여기다 대입한다. 아니 안 어려우면 누가 씨발 매일 어. 밥에 3등분 4등분 먹고 있겠어요. 안 하니까. 어려우니까. 안 하니까. 어려우니까. 아니,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요. 자, 정리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니까 5x 제곱. 그리고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다 95점 이상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게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x랑 y가 하나씩밖에 없어야 되니까 요런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뭘 써야 돼요? 네, 판별식 써야죠. 그럼 판별 써버리면 요 판별식이 이제 어떻게 돼요? 4k 제곱 마이너스 5k 제곱 플러스 25니? 요게 0이니까 k 제곱이 25라서 요 k는 뿔마 5가 되네요. 맞습니까?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유형 5번 싹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3의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요 지금 이 땅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1km씩 늘렸더니 넓이가 6만큼 더 늘어났다. 그 다음 처음 땅의 가로 세로의 길이의 차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일단 13이. 네,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는데 내가 가로를 모르니까 x라고 놓고 세로를 모르니까 y라고 둔다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3이라고 했으므로 일단 제곱해서 더한 게 13이고요. 얘네들을 일씩 늘렸대요. 늘렸더니 넓이가 6만큼 더 커졌다고 했어요. 그럼 xy라는 처음 넓이에다 6을 더한 게 x 더하기 1이랑 y 더하기 1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연립해야 돼요. 그럼 x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1이죠. 그럼 xy 사라집니다. 그럼 나오는 게 x 더하기 y는 5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이제 제곱하죠?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2xy에다가 y제곱을 한 게 얘가 25잖아요. 그럼 여기가 13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12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xy는 일단 6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처음 땅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 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역시 합과 곱이 나와 있잖아요. 합과 곱이 나와 있으니까 얘 x와 y를 두 군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요 t 값이 2와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더 긴지는 몰라요. 얘가 2라고 그러고 얘를 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두 길이의 차는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승우 알겠니? 답 적고 있니, 승우야? 답 적고 있니? 예. 아니 빨리 답을 적어도 하든 뭘 해야 되지 않을까? 1! 아니 피곤해요. 몸이 안 좋아요. 아니 아니 쌤은 한번 사줄 그 잠을 제가 깨워드릴게요. 아니 안 돼. 왜요? 선생님이 그래도 수업하면서 자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말하면서 피곤함이 좀 덜해지긴 하는데 이제 가끔 너희들 문제 풀다 보면 피곤할 때 있거든요. 근데 막 가끔 어떤 선생님 보면 자고 있더라고. 좀 놀라워요 그런 거 보면. 자고 있는 선생님들 보면. 그래 본 적은 별로 없고요. 선생님 지각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서울에도 실수하면 지각 안 해요. 어? 그러니까 멀리 살면은 좀 더 지각을 수요일날 늦게 왔어요. 수요일날 늦게 왔고요. 그 다음에 내가 1시간 정도 지각해도 제가 이해해드릴게요. 근데 옛날에는 그 학원에 아침에 일요일날 8시 수업인데 8시요? 8시 수업인데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거든? 일어나도 아침 10시인 거야. 근데 내가 전화를 또 못 들어. 근데 애들이 이제 전화가 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와, 그날 이제, 애들 집에 갔으려나? 그래서 전화를 했지. 이제 출근을 하면서, 어디야?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학원 앞에 있대. 그때, 근데 되게 오래된 얘기야. 걔네가 95년생 애들이거든? 뭐예요? 되게 오래됐지. 니네 몇 년생이야? 저희 08이요. 08년생이야? 그럼 13년 선배네? 근데 그 당시 애들은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요 문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문제 풀고 있었어. 2시간을 그 문제 풀고 있더라? 내가 올 걸 알고 있었나 봐. 근데 요즘은 좀 그러면 좀 난리 나죠. 예. 그 당시에는 뭐 엄마들도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제가 늦잠 잤어요. 이래버렸거든, 그냥. 근데 애들이 좀 착실했던 게 그 당시 애들은 그랬지. 95년생? 쌤 제일 처음 가르친 애들이 90이에요. 90이요? 예. 근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많으시네요. 쌤이 98년생이기 때문에 네? 나보다 8살 많은 선배들. 이 공통근을 가질 때 m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런 공통근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 공통근을 알파라고 둡니다. 이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면 이 알파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근데 원래 뭐 알파라고 안 하고 해도 상관없지만 이 공통근에 관련된 문제는 흔히 그냥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그 항등식점 푸는 거 얘네들을 뺄까 더할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해야 뭐가 없어지니까 요 3m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얘네들 더해봐. 오케이? 더하면은 여기가 2알파 제곱에 더하면은 마이너스에 여기가 2m 빼기 4잖아? 네. 여기 알파 이렇게 남거든? 그럼 내가 알파로 묶어보면 여기가 2알파 빼기 2m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공통근이 0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통근이 만약에 0이면 자, 첫 번째 이 공통근이 만약에 0이면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 나와라. 공통근이 0이면 0을 대입하니까 m이 0이죠? 네. 자, 두 번째는 공통근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얘가 2m-4가 돼야 되니까 m-2가 될 수도 있죠. 네. 오케이? 얘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대신 m-1을 대입할 거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까? 귀찮지만 계산해야겠네요. 그럼 m-2의 제곱에 플러스 m 플러스 1에 여기 m-2에 마이너스 3m은 빵이거든요. 그럼 여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m제곱이니까 2m제곱이죠. 네. 그 다음 마이너스 4m에 마이너스 m에 마이너스 3m이거든요. 그럼 몇 m이요? 마이너스 7? 8m 아닌가요? 네. 4, 3, 3? 아닌가?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m 맞죠? 플러스 4 빼기 2잖아요. 그럼 플러스 2는 0이야. 그럼 2로 나눠버리니까 m제곱 빼기 4m 플러스 1은 0이라서 요 m의 값이 얼마 나오냐면 예? 4 나와요? m의 값을 모두 더하라고 해서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잘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거든. 여기서 계산을 했더니 문제를 잘못 썼나? 두 개를 더했잖아. 틀렸네. 에이씨, 많이 틀렸어요. 어디 틀렸게? 요 두 개를 더했지. 네. 얘네들 사라지는 거 맞거든. 2알파 제곱 맞거든. 얘네 두 개 더했잖아. 마이너스 2m. 그리고 여기가 위에가 플러스였어. 아 진짜요? 위에가 플러스였잖아. 그럼 더하니까 여기 m이 사라져. 맞아? 네. 그 다음에는 1 더하기 5니까 얼마야? 6알파요. 6알파야. 그럼 되게 쉬워졌네. 어쩐지 약간 약간 2알파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3 이렇게 되나? 그래서 알파가 0이나 마이너스 3이 돼요.
알파가 0일 땐 했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m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럼 9 마이너스 3m 빼기 3에다가 마이너스 3m이 0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6m 플러스 6이 0이기 때문에 m은 1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0과 1, 두 개 합은 1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니? 네. 자, 유형 2번 같은 거 나오면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승우야, 저거 어떻게 할까? 실수 xy가 저식을 만족할 때 x 빼기 y를 구하려. 저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저거를 네. 인수분해 해야지 않을까요? 자, 인수분해를 한다? 그러면 일단 식을 좀 정리해야겠네. 뭐에 대해서?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까, 그러면? 그럼 2x 제곱에, 자, x 들어있는 게 뭐가 있냐면, 4의 y 빼기 1의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5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여기까지 됐거든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 오른쪽 식이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힌트는 뭐냐면요.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요 실수 xy에 대해서라는 말이 있어요. 일단 문제는 특징이. 판별식. 그렇지. 이 2차 방정식이 일단 실근을 가져야 돼요. 얘가 실근을 갖기 때문에 얘에 대한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합니다. 그럼 요거의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요게 2배의 y-1의 제곱에 빼기 2배의 여기 5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요? 네. 그럼 요거 정리하면 뭐가 되나요? 4y 제곱 빼기 10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y 제곱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y 제곱이니까 플러스 16y죠. 맞아요? 네. 16y 빼기 4y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12y인가요? 맞아요? 예. 그 다음 여기 1에서 2니까 제곱하면 4잖아요. 4 빼기 10 하면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6으로 나눠버리면 y제곱 빼기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y-1의 0보다 y-1의 제곱이 0보다 이하가 되려면 y가 뭐밖에 없죠? y는 1. 1밖에 없어요. 제곱한 게 0보다 이하려면. 그래서 y가 1이라는 걸 찾은 거고요. y가 1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2x 제곱 여기가 없어지네요. 그 다음 1 집어넣어보니까 얼마죠? 12예요. 그럼 여기서 x제곱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인가요? 왜 이상한 식이 나오죠 또? 내가 뭐 계산만 하면 이상해지냐? x 제곱이 마이너스 허수 아닌데 실수인데. 잠깐만, 여기가 아까 여기 플러스 4로 묶은 거 맞잖아. 4에 y 빼기 1. y 대신에 1 집어넣었잖아. 맞지? y 대신에 1 집어넣었으니까 2x제곱 더하기 12가 맞는데요. 12가 맞는데 왜 틀리지? 이상하네. 빨리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y가 1도 아니거든 지금 보니까. 자, 여기가 틀린 것 같거든. 여기가 지금 제곱했으니까 1차항 계수만 봐볼까? 마이너스 8i. 잠깐만, 마이너스 이거 제곱을 했어.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8i 아니에요? 마이너스 2y에다가 마이너스 4y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4y를 내가 제곱해버렸구나. 제곱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8이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네. 여기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1이네. 그럼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요 제곱을 내가 1차항을 계산해서 제곱해버려 틀렸고요.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 2x 제곱에 더하기 4배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8y니? 맞아? 8x니?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지? 여기 10에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8이네? 그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x는 2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거를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저식을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도 풀어도 되는데 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x는 2랑 y는 마이너스 1이라서 둘의 차를 구하면 3입니다. 알겠니? 네. 승우 이해하니? 정말로? 자, 그럼 유형 3번.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에. 일단은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뭐 이거보다 전 단원이든 여기까지든 할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 전까지는 일단 끝났고요. 이 교재가 첫 번째 마무리 돼야 돼요. 그다음 주어지는 시험지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만 잘하면 학교 시험은 웬만큼 다 대비가 돼요. 학교에서 하는 교재나 부교재는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말고 막 더 뭔가 하려고 하지 마요.
알겠어요? 그걸 완벽하게 해야 돼요. 예? 다른 걸 하세요. 다른 걸. 그러니까 모든 과목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수학은 이제 주어진 요거 한 권. 근데 요게 난이도가 보통 이제 뭐 N 정도예요. 노말.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교재랑 그다음 프린트랑 이 부교재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학교 시험을 보잖아요. 학교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는 요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요게.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완벽하게 본인들이 숙지를 하세요. 본인들 숙지하고 뭐 갖고 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랜덤으로 선생님 뽑아서 시험을 낸다든가 이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처럼 볼 거거든요. 요거 이제 세 개만 잘하면요. 요 세 개만 잘하면은 프린트 모의고사랑 프린트 주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잘하면 무조건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진짜 실수하면 하나. 그 이상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요. 부교재가 1%인데 그러니까 그건 해야죠. 학교에서 하는 거. 일품이든 뭐 센이든 블랙라벨이든 해야죠. 뭐 어떻게요? 저기 태우는 부교재 없죠.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있죠. 프린트가 뭐예요? 모의고사 비추는데 음. 시험만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 잘 소화를 하세요.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들어야 되는 게 1번이야. 그래도 열심히 수업해 주실 거 아니냐. 자, 이거의 두 군이 모두 정수래요. 이거의 두 군이 모두 정수. 근데 요즘은 있잖아. 불과 아까 95년생 애들만 해도 애들 학교에서 어때 그러면 수학 시간에 수업 듣는 애들이 한둘밖에 없어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런다 또? 신기하게. 요즘 많이 요즘은 애들이 학교 수업을 좀 많이 들어. 좀 이제 뭔가 이제 좀 바뀌고 있어. 그거 좀 좋은 것 같아. 공교육에 대한 정상화. 근데 이제 공교육이 정상화되면서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나로서는 사교육이 또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교육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사교육을 없애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왔고 내세웠잖아요. 근데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수요가 있어서 수요가 있어서 당연히 그러니까 수요가 그럼 왜 있을까요? 왜 있을 것 같아?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있잖아. 입시 대학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인재들, 대학에서 인재들을 요구해서 선발하고자 할 때 어떤 변화를 주잖아. 입시 제도가 변화가 됐어. 그럼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사교육 시장이에요. 예. 학교는 가만히 있어요. 좀 이런 그런데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코로나 때 느낀 게 뭐냐면, 선생님 코로나 때 이게 되게 웃긴데 쌤이 그때 우한에 있었거든요. 진짜요? 쌤 우한에 있었어요. 이게 코로나가 1월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12월에 우리 누나가 매형이 우한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한에 내가 놀러 갔었어요. 12월 25일 경우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 어디 놀러 가? 이래서 내가 우한 간다 그러니까 우한이 어디냐고 다 물어봤었어요. 중국에 있는 약간 수원 같은 도시야. 근데 이제 엄청 커요. 서울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됐던 화난시장 있잖아요. 나는 안 갔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갔다 왔고, 이 갔다 오자마자 아빠가 기침을 2주간 했었어요. 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누나가 그 당시에 우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동서야 그 요즘 폐렴이 유행이니까 조심해 이랬었거든.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코로나였던 거야.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그때 이제 격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잖아. 알게 모르게 나는 그냥 지나갔어요. 알게 모르게 나는 그냥 지나갔고, 아빠는 좀 아팠었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누나는 그 전세기 1호 타고 날라왔어요. 국가에서 보내주는 전세기 타고, 한국 사람들 우한에 사는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전세기 타고 돌아와서 격리 한 달 동안 다 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코로나가 1월에 이제 시작돼가지고 이거 방학이잖아. 방학 때는 문제가 없잖아. 이 문제가 3월인 거야. 그래서 개학을 한 해 만에 일주일을 늦춘에 어쩌네. 너희가 몇 학년 때였을 거냐면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였을 것 같아. 6학년 때였어요? 개학을 늦춘에 만에 이 초등학생들은 학교를 가면 되네 안 되네 막 난리를 쳤었죠. 난리를 쳐가지고 학원들도 이제 막 쉬고 그랬어요. 서울에 있는 학원들도 대부분 쉬고 이제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 아니 학교는 쉬어도 어차피 뭐라 그럴까 상관없지만 학원은 쉬면 당장 생계에 연계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뭔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나는 이제 이때부터 생각을 했죠.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나는 내가 예상하기로는 그 당시에 한 6개월이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 한 6개월 정도 가지 않을까? 잠잠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내가 생각한 게 이제 줌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도 줌을 잘 사람들이 몰랐어요. 줌 몰라가지고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자. 한 거죠. 이제 왜냐면 유튜브를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때면은 그때도 유튜브가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었긴 했지만 뭐 지금처럼 엄청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줌으로 수업을 하자라고 해서 제안을 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선생님들 교육시키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내가 보기엔 선생님들이 충분히 애들을 생각한다면 1월, 2월에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동영상 찍고 해서 하면 됐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학교의 단점이에요. 근데 내 조카가 우한에 산다 그랬으니까 국제학교 다니거든요. 이 국제학교는요 되게 놀란 게 뭐였냐면 국제학교는 일단 학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3월부터 2월 며칠부터 개강이에요. 걔네들은 온라인 수업을 바로 한 거예요. 국제학교는. 그 내가 뒤에서 봤는데 이 질이 온라인 수업의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놀랐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모두들 했다면 이게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갔을 거고 학교 교육도 금방 정상화되지 않았을까 한 거예요. 지금은 학교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을 집중 안 하거나 하면은 벌점을 주면서 그렇게 이제 목을 조는 건데 그렇지 않았으면 오히려 용인외고 같은 애들은 수업을 더 열심히 들어요. 예. 그렇게 열심히 선생님들이 수업을 했다면 나는 내가 보기에는 이미 사교육보다 훨씬 공교육이 뛰어났을 거예요. 예. 난 그렇게 생각해요. 두 군이 모두 정수다. 그럼 어떤 조건 이용할까요? 정수다.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죠. 합과 곱. 이거죠. 자, 근데 더해서 마이너스 1인데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고 싶은 거고 두 군이 모두 정수일 때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예요. 그럼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알파는 음수고 베타는 양수죠. 오케이? 근데 둘이 더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n이 되면서 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n이 되면서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두 자리 자연수 n이 돼야 되고요. 뭐가 있을까요? 3-4. 그렇지. 3이랑 마이너스 4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랑 알파 베타를 쓰고 싶은데 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랑 3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또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5랑 4 마이너스 6이랑 5 그럼 여기 30밖에 안 되잖아. 뭐 어디까지 갈까? 마이너스 9랑 8 72네요. 마이너스 10이랑 9 90이네요. 근데 이거 다음은 세 자릿수가 돼버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순서쌍이 몇 개 있다? 몇 개 있어요? 마이너스 4부터 10까지니까 7개 있는 거죠? 오케이? 네.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는 그래서 답이 7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여기 중단어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야 되고요. 중단어까지 다 마무리가 돼야 되고요. 뭐 일단은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고 요거 프린트 하나 하고 시험 하나 보고 집 보내주겠습니다. 프린트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이건 같이 할 거야. 이건 설명해 줄게.